혹시 알트코인 물려 있으십니까?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불안하십니까? 위 두 가지 질문에 예스인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식도 했고 일본 금리 인상 이벤트도 무리 없이 지나갔고 비트코인 움직임도 괜찮은데 알트코인들이 징글징글하게 안 간다, 그쵸? 그런 와중에 이제는 알트 시즌이 없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도 들려오니 진짜 그럴까 싶어 불안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알트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가시죠. 왜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알트 시즌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한 해외 트레이더의 트윗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알트 시즌은 없다. 진짜 그럴까요? 이 데이터는 조금 전 트위트했던 거를 차트만 가져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발행된 알트코인들의 숫자를 네트워크별로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2017년부터 2018년 알트 시즌은 3,000개 미만의 알트코인이, 2013년, 2014년에는 500개 미만의 알트코인이 존재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3,640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이 존재한다라고 알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특히 차트에 보시면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탄생한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죠. 이렇게까지 코인이 많아진 이유는 기사 본문 내용에 보시는 대로 특정 밈코인의 성공과 누구나 몇 초 만에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후죽순 코인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겁니다. 많게는 한 달에 50만 개 이상의 토큰이 출시되기도 했으니까 3,640만 개나 되는 코인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인 수가 많다 보니까 자금이 분산되어서 폭발적인 알트장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우후죽순 만들어진 밈코인들은 중앙화 거래소보다 대부분 덱스 거래소, 즉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먼저 거래가 됩니다. 덱스 거래소가 뭔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 많이 들어봤다고요? 네, 이 덱스 아닙니다. 덱스는 Decentralized Exchange의 약자입니다. 중앙화된 중개인 없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와는 달리 사용자가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소입니다. 쉽게 설명드려보면 당근마켓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당근마켓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직접 연락하고 거래하죠. 당근마켓은 물건을 편하게 거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매개일 뿐 거래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하잖아요. 당근마켓이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덱스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지갑끼리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듯이 덱스에서는 내가 원하는 코인, 즉 밈코인이나 기타 다른 새로운 코인들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있어요. 지갑 대 지갑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근마켓에 보면 물건 정보를 간단하게만 올려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 물건에 대한 정보는 구매자가 스스로 알아보고 해야 해요. 덱스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래하려는 코인 정보를 스스로 잘 알아야 하고 아무도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코인들이 무분별하게 등록이 됩니다. 물론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도 단편적이지만 적어도 거래소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의 검증은 하고 상장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덱스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은 오늘 거래했지만 한두 달 혹은 심지어 몇 주 안에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덱스 거래소의 코인을 발굴해내고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즉, 잘 발굴한다면 잭팟이 터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종목들이 무분별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덱스에서 거래되는 코인들 중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까지 상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이 데이터는 중앙화 거래소 대비 덱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얼마인지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전체 코인 거래량의 11.11%밖에 안 되었어요. 1월 들어서 20%까지 올라왔지만 최근에 갑자기 급등한 수치이고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후죽순 생겨난 3천만 개 이상의 종목들 중 실제로 중앙화 거래소까지 와서 거래되는 비율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덱스 거래소가 뭔지도 모르시거나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 넣고 운영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많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3,640만 개의 코인들 중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은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된 거의 대부분의 코인을 알 수 있는 플랫폼인 코인마켓캡입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유토니 코인이 1748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코인마켓캡 기준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1748개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데이터를 봅시다. 2021년부터 코인의 가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때가 바로 디파이의 폭발적인 성장이랑 맞물리면서 덱스 거래소와 신규 코인 발행이 급증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행된 3,640만 개의 코인 중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1748
3,748개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0.03%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덱스 거래소에서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은 넉넉하게 잡아도 0.1% 미만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3,640만 개의 코인 중 0.03%의 종목들이 전 세계 거래 볼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구나 라고요. 그럼 3,640만 개의 코인 중 0.03%의 코인이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데 이게 과연 너무 분산되어서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압도적인 비율의 투자자들이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 거래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2017년, 2021년에 비해서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21년 고점 이때와 지금의 차이는 뭘까요? 이때는 비트, 이더, 알트 모두 다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의 데이터인 거고 지금은 비트코인 플러스 소수의 고시종 알트만 상승했는데 이 정도인 거죠. 심지어 이더리움은 아직 2021년 고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25년에 시장 전체 규모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비트도 더 상승할 거고 알트들 역시도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두 번째, 투자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한국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1,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24년 초에 800만 명 남짓하던 거에 비하면 거의 2배가 증가한 수치죠.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는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최대 9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9억 명이면 전 세계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그럼 신규 투자자 증가는 신규 자금 유입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폭풍처럼 진행된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들을 보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미국 기반 크립토 프로젝트는 0%의 자본 이득세 혜택을, 미국 기반이 아닌 프로젝트는 30%의 자본 이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이 한 이야기인 만큼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내용이 실제가 된다면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 이득세는 투자나 자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재화, 즉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자본 이득세를 부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를 매도해서 이더를 샀는데 BTS의 수익을 보고 이더를 매수하면 BTS의 수익 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1년 이하 단기 자본이득세는 10에서 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자본이득세는 0%에서 최대 20%까지 말이죠. 그럼 에릭 트럼프의 말이 실제가 된다면 메이드 인 USA 프로젝트들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뒤 매도할 때 얼마나 큰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차익을 얻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과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얼마나 투자자들이 말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세금 내던 걸 안 내게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건 착지하고 미국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키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 다른 종목보다 미국 기반 종목들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 사람이어도 다른 나라 기반 프로젝트보다 미국 기반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차이가 수익금이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프로젝트들 중에서 우량한 종목들이 많기도 하고요. 최근 두 달 사이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미국 기반 종목이었던 거죠. 미국 관련 종목들은 제가 브리핑 채널에 공유 드렸으니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브리핑과 들어오셔서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 실시간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받아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VIP 총괄의 발언에 따르면 2024년도 분기에는 분기별 2배씩 증가했었고 2025년에는 더 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헤지펀드 중 50% 이상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 전 이야기와 연결해 보자고요. 미국 기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 메이드 인 USA 종목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준다면 제가 기관 입장이라면 이 기회를 그냥 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알트 시즌에 대한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한 발 더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많이 빠진 종목을 평단 낮추거나 혹은 현금 비중이 많아 기다리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이 달리기 시작하면 몇십 프로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들 마시고 황금 같은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 힘든 시간 버텨왔던 만큼 올해 좋은 결실들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